박근혜 대통령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북한과 대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친박근혜 인사인 이완구 원내대표는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국회의장의 구상에 대해 혼자 불쑥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KBS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곽바 PD. 대화를 하는 쪽으로 한 발 떼었던 남북관계가 남북의 최근 공중 총격전 때문에 다시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대화 쪽으로 방향키를 다시 틀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통일준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대화는 지속돼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의 교류 협력을 전면 중단시켰던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도 취임 후 최초로 언급했습니다. 이 부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핫 이슈인 오이사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기로 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 관계의 최대 장애물인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왔던 일이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대화를 강조한 건 북한이 대화 분위기를 깨려고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용 수석 대변인은 오이사 조치의 대화로 풀자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면서 오이사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선제적 결단을 내리는 단계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그동안에도 제한할 방법이 있었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한할 방법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재작년 10월에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불허하고 임진각 진입로를 전면 통제한 전례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전단 살포를 막지 않다가 지난주 공중 총격전과 오늘 오전 대통령의 대화 지속 발언이 나온 후에야 비로소 살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과거 경찰이 전단 살포 단체에 해당 지역 출입을 자제시키거나 우리 정부 인원이 해당 단체를 설득해 귀가시키는 안전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 앞으로 필요할 때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그제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 국민의 손해라면서 살포 자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발언이 여러 번 나왔는데요. 문재인 의원은 오늘 표현의 자유도 국가 안전보장, 사회 질서, 공공복리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 제한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도 살포를 불허했던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친박근혜계죠.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남북 국회회담 추진 구상에 대해서 반응이 그리 흔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달 말까지 북한 측의 남북 국회회담을 정식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점에서 남북 국회회담이 적절한 것인가 얘기해야지 혼자 불쑥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의화 의장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과거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공동대표와 남북의료협력재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대북 문제에서만큼은 새누리당의 일반적인 입장과 다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런 정 의장이 앞으로 정부에 부담이 되는 대북 행보를 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가 떨떠름한 반응을 보인 이유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의 태도는 북한과의 대화 지속을 강조한 대통령의 오전 발언과는 맞지 않는 것이어서 북한이 보기에 남측이 정말로 대화를 하려고 하는가 혼동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늘 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하고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났지요. 제1야당 새 지도부를 만난 총리,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총리와 민주연합 새 지도부가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서로가 바라는 점이 다르다는 점은 확실히 했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이버 공간 감시 등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정홍원 총리와 우윤근 원내대표의 대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대통령 한 말씀 하시니까 국무가 그냥 따라서 하는 것, 저는 이거는 좀 대통령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그걸 받아서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야당의 바람이고 또 상당한 특히 젊은 층들 굉장히 사이버 망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우려가 돼서 SNS상의 문제는 그동안에 동해성, 영예성이라든지 이런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얘기가 되어오던 중에 이제 이번에 법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건 뭐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자유를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깊이 유의를 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네, 국정감사 소식 알아보죠. 증인 채택 문제가 아직도 소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그곳 이사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여당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친일파 청사는 소련 지령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는 등 뉴라이트적인 역사관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인호 KBS 이사장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이 미방위에 불러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관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병헌 민주연합 의원은 KBS 이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과거 사례를 내놨지만 새누리당 소속의 홍문종 미방위 위원장은 KBS 이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온 것은 한 번밖에 없어서 관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교문위 국감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논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안민석 민주연합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김문기 상지대 총장은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해놓고 이인수 총장은 재판 때문에 안 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인수 총장은 지난 5일 미국으로 출국해 국감 도피를 위한 출국이냐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국민 세금 60억 원 가까이 들여서 개발했지만 상용화에 실패한 로봇 물고기가 있습니다. 오늘 국감장에 등장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로봇 물고기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며 수질 검사 등을 이유로 약 60억 원을 들여 개발했지만 상용화에 실패한 사업입니다. 감사원조차 실패로 판명한 사업이지만 미방위의 새누리당 위원들은 감사원의 평가가 잘못됐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계속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국감장에 금색 로봇 물고기를 직접 가지고 나온 새누리당의 배덕광 의원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60억 원이 사장되지 않고 창조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져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상기 의원도 기술개발연구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값진 실패고 미래의 성공을 약속하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창조경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원격 진료 사업에 담뱃값에서 나오는 돈을 쓴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보건복지 소속 민주연합 김효기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담뱃값에서 걷는 국민건강증진기금 가운데 10억여 원을 빼내 내년부터 시행되는 원격 의료 사업에 쓰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내년 원격의료 제도와 기반구축 사업 예산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 빼낸 9억 9천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올린 돈으로 원격 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정말 황당하다며 건강증진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